산세와 공기가 끝내주는 곳으로 갑니다. 주변 풍경이 정말 좋아 한적한 곳에서 전원생활하기 딱 좋은 곳인데요. 땅 166평으로 직사각형으로 앞마당이 잘 빠졌고요. 건물도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완전 새 집입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햇빛도 잘 드는 남서양 집입니다.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어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몸만 들어오면 될 듯한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 난이도가 좀 있는 물건이니 해당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주변 풍경이 정말 이쁘고 가격도 괜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건물이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컨디션 이런 게 좋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주변이 전원단지로 좀 택지 개발이 좀 되어 있고 중간에 멈춘 곳도 있어요. 건물을 짓다가. 그래서 중간중간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 보면은 사람들이 좀 살고 있고 해서 최근에 형성된 단지라 지금 도로도 널찍하게 잘 닦여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개인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의할 사항을 얘기했는데 여기 빨간 부분 처리한 게 개인 사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따가 영상 정보 설명하면서 해당 물건 설명하면서 대안이랑 해결책까지 같이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장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완만한 경사로를 이제 진입을 했고요. 보면은 콘크리트, 시멘트로 잘 포장된 도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평지이긴 한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이제 본건이 보입니다.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길을 가운데로 이제 왼쪽은 집이 있고 오른쪽도 집이 있는데 뒷담한 건물도 있죠. 그래서 그 사이로 이제 본건이 이렇게 보입니다. 건물 상태나 뭐 이런 거는 관리도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땅이 직사각형으로 번듯하고요. 가장자리 안쪽에 본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도 약간 귀퉁이에 잘 해놨고요. 그리고 본건 필지 바로 옆에는 노는 땅이고요. 여기도 텃밭도 있고 그다음에 외벽은 저렇게 대리석으로 유광 대리석으로 마감을 잘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완만하게 좀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곳에서 그 시원한 공기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힐링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보면 앞마당까지도 저렇게 풀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본권 주택으로 들어가는 저기 이제 주출입문인데요. 저기까지는 이제 바닥이 타일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의 모습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은 지 한 2년, 2023년 승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외벽 타일 유광으로 해서 지금 뭐 하자나 타일이 들뜨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은 지금 그 100ml짜리 파이프가 올라와 있죠. 정화조가 심어져 있는 거 보이고 LPG 가스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연료 부담이 좀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현장에 계신 옆집 사장님 말에 의하면은 여기 정화조도 지금 양쪽으로 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냄새가 약간 난다고 합니다. 뭐 설계 시공을 잘못했다거나 구체적인 상황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여튼 원래 왼쪽 여기 처음에 왼쪽이었는데 오른쪽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을 튼튼하게 외관상은 좀 멀쩡해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정화조나 이런 문제가 약간 있을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이제 옆집 사장님께서. 자, 그래서 위로 이제 딱 당겨 보면요. 지금 산 중턱에서 그 전원주택 필지나 이런 이제 조성을 좀 한 상태고요. 그래서 소규모 전원단지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집을 짓담한 상황도 좀 보이고요. 다시 봐도 풍경이 정말 좋죠. 뭐 인근에 뭐 축사나 이런 곳은 없고, 그 산세나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산이 너무 그 깎아서 만든 주택 필지인데 너무 경사져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큰 강이 내려다보 있기 때문에 풍경은 정말 좋더라고요. 위에서 봤을 때 땅 모양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시멘트 포장 도로로 대략 한 5에서 6m 도로입니다. 그래서 차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쪽에다가 이제 차가 바로 들어오고
이런 쪽에 다른 데다 주차를 해도 되고 보면은 주변이 좀 놀고 있는 이런 주택 필지나 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택들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실제 사람이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 땅에 대한 경계면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이제 그 내려다 보이는 쪽이고 이쪽이 작게 텃밭을 잘 만들어 놨고 돌로 길을 냈고 이쪽은 이제 바닥이 이제 데크가 아닌 타일로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기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물건 상세 정보를 보면요. 일단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경매가 아니라 그 공매입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2억 6천에다 최저가는 1억 3천인데 공매 특성상 빨리 유찰이 되기 때문에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챙겨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사용 승인일은 요거 이제 제가 수정을 못 했는데 2023년입니다. 그래서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고요. 166평의 건물이 이제 27평 되어 있고 이제 27일부터 이게 이제 1회차입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공매 같은 경우는 전자 입찰이죠. 온비도. 그래서 요게 이제 아무도 안 사면 여기서 다시 또 10% 빠지면은 한 1억 2천대 되겠죠.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좀 챙겨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적도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본권 직사각형이고 이 도로가 이제 한 5, 6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6m 도로 이렇게 있고 본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건물에 대한 평면도를 보면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방이 하나,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여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 두 개, 화장실이 두 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통창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요게 이제 그 보일러실 창고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LPG 가스통이 있었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인데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남서향의 집이다. 그래서 매각 대상을 보면 땅은 166평이에요. 지목은 대지고 자연, 녹지 지역에 있습니다. 건물이 이제 27평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이렇게 평수랑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총 감정이 이거 본 것처럼 2억 6천. 그러니까 이제 땅값이 한 1억 정도 잡혔고요. 지금 그 건물이 1억 6천 정도 잡아서 총 한 2억 6천 정도 됐다. 그래서 이제 길 내역을 보면요. 10월 27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해갖고 계속 유찰이 되면은 일주일 단위죠. 그래서 1억 3천, 1억 1천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아마도 그 뭐 1억 뭐 9천, 7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싸더라도 지금 새 집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격대가 이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예, 느껴지니까 아마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챙겨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명세서를 보면요. 건물하고 땅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LPG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좀 특이한 게 어, 점유관계에서 체납법인 직원과 이제 얘기를 해봤나 봐요. 조사관이. 그래서 지금 체납법인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보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금액이 이런 거나 그 신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있죠. 근데 이제 계약 날짜는 나와 있지만 보증금 5천이에요. 근데 확정일자도 없고 전입일자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선순위가 2023년 이게 가장 최선순위잖아요. 2023년 4월 4일입니다. 근데 계약 날짜고 그 다음에 전입이나 확정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순위로 이 사람은 이제 명도 대상자입니다. 근데 보증금을 5천 받아놨죠. 제 생각으로는 법인 직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기타 공사에 대한 그 다음에 여기가 신축이니까 공사에 대한 그리고 뭐 보수 뭐 이런 거를 신고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옆에 계신 사장님 말로는 이게 이제 유치권으로 신고를 5천만 원 했다고 하는데 유치권은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그 공사비나 어떤 그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지. 네, 지금 보면은 어, 체납법인 직원이라고 하거든요. 직원이 요게 체납법인 직원이 보증금 5천을 했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 성립이 지금
옆집 제가 현장 갔을 때 진술해 준 그 말하고 그다음에 명세서상에서 나온 걸로 보면은 유치권 신고가 안 되는 걸로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그 건물에 대한 공사가 이제 보여야 되고 여기다가 유치권 신고라고 써놓거나 아니면 이제 점유를 해야 돼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그러니까 직원이 하면 간접 점유인데 지금 체납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체납법인 직원이라고 하면은 이 건물을 갖고 있는 법인의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어떤 직원인데 그러면은 소유주가 어떻게 보면은 임대 그 직원이니까 간접 점유로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본인 건물에 본인의 어떤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 생각으로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고 아마 요런 거를 이제 걸어 놓는 이유가 지금 뭐 낙찰이 되더라도 최선순위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돈을 이 사람은 이제 못 받겠죠. 그래서 낙찰자한테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근데 지금 진정한 유치권인지는 이제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이런 진술과 명세서상 봤을 때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명도가 상당히 좀 거세겠다. 못 받은 돈이 있으니까 배째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공매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인도 명령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명도 소송 안 하고. 그러면 바로 이제 한 일주일, 이주일 이 정도 있으면은 그 바로 그 뭐냐 인도 집행이 그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공매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명도 소송이라는 게 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은 이제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강제 집행이나 소송 비용 한해서 돈을 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합리적인 가격에서 명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초보자들 접근하기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채권 신고액이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못 받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인데 그 사도가 아까 있다고 했었죠. 그 사도도 좀 이따가 한번 영상 말미에 정리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 지금 보면은 2023년 12월에 이게 이제 분양이 된 것 같죠? 2억 4천. 그러니까 본건이랑 비슷하게 이 가격이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딱히 매매나 실거래가가 찍힌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인근 부동산 탐문 조사를 해서 좀 더 명확히 시세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본건이 있고요. 여기 앞에 강이 좀 크게 흘러서 주변 산세나 강이 내려다보 있기 때문에 경치가 좋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여기까지 버스 정류장까지는 한 1km, 여기까지 이렇게 1km예요. 도보로 가면은 한 15분 정도 걸리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좀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본건에서 여기가 이제 면내거든요. 면내도 지금 보면은 차로 한 4분, 한 1km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본관에서 여기 군청까지는 43분 3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영동 IC거든요. 그래서 본관에서 여기까지 14분, 키로수 따지면 10km 정도 돼요. 자, 그래서 본관 위치를 보면은 본관이 여기 있고요. 위쪽으로는 보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속리산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옥천, 용동, 김천 있고 이 아래쪽에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은 아주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면내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의 정리를 하고 아까 그 해결책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근데 이제 겉모습만 봐서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분 들어봐야겠죠. 옆집 아저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상세 좀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체납법인 직원이 머물러서 직원이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하면 본인 건물에 본인이 유치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그 법원 직원이 아니라 다른 얘기가 또 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입로 있었죠. 아까 그 차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빨간색으로 여기까지는 뭐 사도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에 대해서 토지주를 만나 갖고 이 땅에 대한 땅세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지분으로 취득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 작업, 토지주를 만나서 토지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물론 이제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땅 주인이 가장 바라는 거는 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땅에 대한 그 토지 사용 승낙이 허가가 없다고 하면은 이 길이 안 나졌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그 토지 사용 승낙서가 이쪽 건물을 짓고 있는 건물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을 거예요. 토지주에 대한.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승낙서가 있기 때문에 포괄승계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이 그 지분이나 땅 사용료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치권을 주장하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사도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사전에 만나서 협의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 유치권 주장하는 것도 강성일 수도 있고 사도도 길 막아버리고 땡깡 부리면 또 경찰 부르고 또 소송하고 하면 또 한 세월이죠. 그러니까는 얘기를 잘해서 원만하게 돈하고 시간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물건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격이 지금 1억대인데요. 신축이고 땅도 160평, 건물도 27평, 방 두 개에다 화장실 두 개니까 이런 부분인데 1억대라고 하면 상당히 가격적인 게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공매고 또 한번 유찰이 되면 순식간에 빠르게 유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점을 커버해주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챙겨서 근데 모든 경매 물건이 그래요. 그죠? 전에 제가 한번 찍었던 물건도 보면은 모텔이 11억이었나요? 근데 1억대 있죠. 근데 안에 들어가보면 좀 엉망이죠. 수리비를 좀 많이 할게. 그러니까 단점이 뭐예요? 수리비가 많다. 장점은 뭐예요? 가격이 10분의 1이죠. 경매는 다 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단점이 좀 있죠. 단점은 아까 유치권, 사도, 이 협의 문제. 장점은 뭐예요? 가격이 엄청 싸졌죠. 그죠?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물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런 단지들은 사실 경매가 나오면은 보통 20대 1이에요. 30대 1이거나. 근데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이게 싸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제 경매를 가장 할 때 핵심은 경쟁을 생각하라는 건데 여튼 이런 장점하고 단점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물건이 경매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